안녕하세요. 심성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유럽의 외교안보 정책과 경제에 대한 영향인데요. 유럽은 한국, 중국과 함께 이번 트럼프 재임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부터 그 트럼프 신정부의 유럽에 대한 영향 때문에 계속 세미나에 불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식하는 것보다 유럽에 대한 경계심이라던가 아니면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중 정책이나 대러 정책에 있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전략적 자율성을 택해서 가치와 실리를 굉장히 교묘하게 좀 융합하는 그런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유럽의 전략을 잘 살펴보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좀 시사점을 좀 뽑아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올해 6월에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총선, 그다음에 영국과 이탈리아 총선 이런 중요한 총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독일 총선도 있었고요. 그래서 문제는 그 결과 극우 정당들이 대거 득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들, 그다음에 석탄 화석 에너지 정책들, 그다음에 제조업 부흥 정책들 같은 면에서 그 트럼프 정책과 극우 정당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두 세력이 협력할 거라고 보진 않지만 문제는 같은 방향을 미는 이 두 세력이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러우 전쟁은 종식시키겠다고 트럼프 당선자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유럽을 전공하는 저로서는 좀 단기에 종식되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각보다는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 전제하에 포스트 러우 전쟁 시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논리가 모든 외교안보 정책을 좀 압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좀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는 지도를 두 개 비교하시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전 세계 지원 규모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DP 대비 우크라이나 지원 금액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0.4%, 일본은 0.2%, 그리고 우리나라는 0.05%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재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 금액 대비 이러한 재건 사업을 불화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참 특이하게도 2022년 2월 22일 날 전쟁이 나기 전인 이틀 전부터 이미 재건 사업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방에서는 이런 재건 사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태고요. 매년 재건 사업이 전문가 회의라던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만약에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도 동참할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지원 비중을 최소한 비살상목이라던가 아니면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서양 동맹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이제 예측하시다시피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은 대폭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주둔비 압박과 마찬가지로 나토에 대한 분담금 인상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사실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나토 동맹국들의 트럼프가 요구하는 GDP 대비 2%의 군사비 지출을 달성한 국가가 10개국밖에 안 됩니다. 프랑스는 1.9%이고 독일은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최소한 2%를 달성하라고 얘기할 거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4%까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군사비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이미 시작된 유럽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이로 인해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이런 제가 얼마 전에 대유럽 무기 수출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썼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회 삼아서 무기 수출 전략을 다시 재검토해 볼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갈등 상황은 향후 EU 역할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EU의 전략적 자율성, 즉 독립적인 안보 정책을 구축하자는 그러한 흐름이 있었는데요.
14년도부터 EU의 국방백서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번 글로벌 전략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여러 군데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약화됐었는데요. 이번 트럼프 정부 다시 들어오면서 약화되었던 이러한 전략적 자율성이라든가 독립적인 안보 정책 추진이라든가 이러한 정책이 다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EU 방위 구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안보 전략 강화를 내세우기도 했고 2025년까지 EU 차원에서 신속 대응군을 5천 명 규모로 만들자고는 했습니다. 나토의 신속 대응군이 6만 명 규모에 비하면 훨씬 더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문제는 경제 공동체인 EU가 이처럼 안보 공동체로 급속히 발전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조금 앞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짧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EU와 나토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한국에 대한 구애가 최근 강해지고 있는 것을 꼭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같은 경우에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 그리고 11월 달에 나토의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공동 비판하는 성명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11개의 ITT-PP 협력을 좀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11월 4일 같은 경우에는 EU의 외교안보 고위 협력 대표인 조셉 보렐이 방한해서 우리나라와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이는 이제 EU가 올해 초부터 몰도바나 노르웨이나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파트너 국가로 들어간 것이고요. 15개의 안보 협력 체제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EU와 우리나라의 외교부의 고위급 안보 회의를 연례 개최하기로 했고 이러한 면이 굉장히 좀 라이크 마인드드 컨트리 유사 입장 국가들과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막 흐르고 있는데요. 대중 정책의 경우에는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무엇보다 이제 유럽의 대중 정책은 양면성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미국과 같이 경제적인 면을 보이면서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인태 전략을 보면은 미국과 유럽의 인태 전략에 굉장히 뉘앙스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경제 협력을 오히려 추진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정책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로 인해서 미중 무역 분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의 무역 분쟁도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보편 관세가 유럽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EU에서도 다시 보복 관세를 할 것이고 2018년도에 철강 알루미늄 분쟁이 유사하게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조업인데요. 미국으로 유럽은 사업을 이전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생산성을 늘리거나 또 대유럽 투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부터 EU는 그린딜이라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좀 큰 예산을 전체 예산의 한 20%를 투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이러한 세계 질서 변화에 따라서 그린딜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많이 낮춘 상태인데 이제 문제는 미국의 LNG 의존도를 대신 굉장히 높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의 무역 분쟁이 생기게 되면 독일의 에너지 정책도 바뀌어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